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수리 세계뉴스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 시작해 보시자고요. 오늘은 세계 정세, 기후, 경제, 에너지까지 주요 이슈를 모두 종합해 전해드립니다. 먼저 미중 관계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위급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다시 긴장감을 높이며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중국 관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대만 관련 입장을 모호하게 유지하자 중국은 일본이 사실상 대만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일본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외교 지형에서 일본과 중국의 견제가 다시 부각되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기후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COP30 기후회의가 마무리되었지만 석탄 석유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체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언이 아닌 실행의 시대에 진입했지만 주요국 간 이해관계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복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어 인구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 인구가 감소할 확률을 80%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독일 같은 주요 국가들이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 단계에 접어들며 세계 경제 구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강화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기온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북반구 전역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며 일부 지역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저온 현상은 난방 수요를 급증시키며 에너지 비용과 물류 비용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불안정합니다. 중동 지역 긴장과 혹한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기름값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측면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금융시장에도 완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기술주와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등락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외교 긴장은 한국의 외교 경제 전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동아시아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 무역, 관광, 공급망 안정성에도 변수가 생기게 되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 같은 한국의 핵심 산업은 외교 리스크에 더욱 민감합니다. 기온 하강은 한국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비 상승으로 생활 물가에 압박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역시 체감 상승이 예상됩니다. 유가 상승은 한국에 가장 직접적입니다. 한국은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 기름값 상승은 제조원가, 운송비, 항공료, 난방비까지 전방위로 확대됩니다.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좀 따뜻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그럭저럭 하카. 종합하면 세계 정세는 미중 갈등 재점화, 일본 중국 외교 갈등, 기후 협상의 난항, 인구 감소 시대 도래 등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한파, 기름값 변동이 더해지며 글로벌 경제는 복합적인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금융시장, 에너지 비용, 무역 환경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독수리 세계뉴스였습니다.